안녕하세요. 문홍구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고차방정식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고차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자, 고차방정식 푸는 방법의 핵심은 인수분해였다고.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 인수분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을 거야. 자, 이번 시간은 고차방정식에서도 특히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한다. 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이 자, ax 세제곱 더하기 자,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였잖아. a에 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에 x 빼기 감마는 0 이렇게 바뀌었었다고. 이제 특히 이렇게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조립제법을 썼었지. 조립제법을 써서 풀었었다.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한 게 지금 이 식이니까 반대로 이 밑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위에 있는 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전개를 한번 해볼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게 돼. 자, 전개를 해본다. 선생님, 이 식을 전개를 해볼게. 자, 전개 어떻게 했었냐면 A에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오래돼서 여러분들 까먹을 수 있는데 지금 A는 놔두고 선생님 지금 여기 있는 요 식만 한번 전개를 해볼 거야. 곱셈 공식에서 전개했었지. 곱셈 공식에서 어떻게 썼냐면 x 세제곱에 그 다음 x 제곱 앞에 개수가 이 뒤에 있는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의 합이었어. 즉 빼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제곱이라고 적어줄 수 있지. 그 다음 x 앞에 개수가 누구였냐면 x 앞에 개수가 두 개 곱, 두 개 곱, 두 개 곱의 합.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이 들어갔었다고. 즉 알파 베타 더하기 곱한 거 베타 감마 더하기 둘이 곱한 감마 알파에 x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고. 마지막 상수항에 누가 들어갔냐면 이 세 개를 곱한 거, 즉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를 곱한 빼기에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왔었다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전개를 해봤어. 자, 전개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인수분해한 식이니까 얘를 전개한 게 위의 식이지. 그 얘도 전개한 거잖아.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식하고 마지막 식은 같은 식이지. 자, 같은 식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관계를 볼 건데 잘 봐봐. 선생님이 편의상 요걸 양변을 A로 나눌 거야. A로 나누면 얘는 A는 나눴으니까 1이 되고 얘는 0이니까 나눠봤자 0이지. 위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A로 나누면 얘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A분의 B가 되고 얘는 A분의 C가 되고 얘는 A분의 D가 될 거야. 자, 이제 뭐를 볼 거냐. 둘이 같은 식이라고 했으니 앞에 같은 식이라고 했어. 게다가 선생님 지금 x 세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었다고. 같은 식이면 이제 개수들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A분의 B. 그러니까 지금 빼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부분도 뭐가 돼야 돼? A분의 B가 돼야 되잖아. 이 부분, X제곱 앞에 이 전체 부분이 A분의 B가 되려면 빼기를 제외 한번 해볼게. 세근의 관계를 보려고. 그럼 세근의 합은 뭐가 되냐면 빼기 A분의 B가 되잖아. 얘가 빼기 A분의 B가 돼야 빼기에서 더하기 A분의 B하고 같을 거니까. 그러면 X 앞의 개수도 같아야 되잖아? 그럼 A분의 C하고 얘는 바로 같대. 그러니까 두 근끼리 곱의 합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될 것이다. 마지막 상수항을 보잖아. 그럼 이 A분의 D가 이 전체 빼기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 베타 감마 즉 세근의 곱은 뭐가 되냐면 빼기 A분의 D가 되네.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는 게 저번 시간에 한 거지만 세근의 합과 두근끼리의 곱과 세근의 곱을 개수들 가지고 값을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 선생님, 다시 한 번 정리해볼게. 자, 이거야. 결국 다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자,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자, 이 3차 방정식에 선생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자. 이게 세근이야. 그러면 자,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도 우리는 개수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세근의 합과 그 다음 모양이 두 개의 곱 더하기 즉 알파 베타 더하기 자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는 모양도 개수를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인 알파 베타 이 감마도 개수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거지. 자, 얘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세근의 합은 자 빼기 a분의 b였어. 아, 빼기 a분의 b다. 두근끼리의 곱의 합은 뭐였냐면 a분의 c였다. 자, a분의 c였다 이거지.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빼기 a분의 d다. 이 세 가지 모양을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자, 봐봐. 자, 앞으로 가볼게. 앞으로 가보면 이런 거야. 만약에 선생님 얘를 아까 A로 나눴었잖아. 그럼 나보고 만약에 세근을 준 거야.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줬어. 에이,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전개한식으로도 바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어떻게? x세제곱 개수가 1이라면 이렇게 한 거잖아. x세제곱 빼기 세근의 합 x제곱 더하기 두근의 곱의 합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빼기 세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라고 쓰면 그게 그냥 3차 방정식이네. 아,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근과 계사의 관계로 여러분 봐. 알파 베타 감마의 합, 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도 개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세근,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진다면 이런 얘기잖아.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아니까. 근데 그걸 선생님 x세제곱의 개수를 1이라고 가정한다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x세제곱 빼기에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에 그 다음 더하기 자 x의 개수가 뭐였냐면 두 개 곱끼리의 합 즉 알파 베타 더하기 자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자 마지막으로 누구였냐면 빼기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이렇게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거지. 할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 얘다. 근과 계사의 관계. 이 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해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자.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근과 계사의 관계를 한번 익혀볼 건데 93번 문제가 3차 방정식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5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자, 이 세 근을 선생님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모양이 있다.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이 값과 세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 개끼리의 곱의 합, 즉 알파 베타 더하기 자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합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세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감마의 값도 알아야 돼. 자, 세근의 합은 빼기 a분의 b잖아. 빼기 1분의
빼기 3이니까 3이 되고,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A분의 C잖아. 그럼 A는 1이고 C는 X의 개수인데 X가 안 보여. 그 말은 X의 개수는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분의 0이니까 0 이렇게 적었다. 선생님 왜 이런 거를 문제로 내셨나요? 0 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뭐냐면 A분의 D 빼기 A분의 D니까 얘는 5다 이것이 5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러가는 거야. 자, 1번 문제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다. 자, 이걸 풀 때 세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치? 우리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아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이용해야 돼. 그럼 이 식을 변형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통분을 하잖아? 자, 통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세근의 통분을 해보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고 자, 얘는 베타 감마를 곱한 거고 얘는 알파 감마를 곱해야 되고 얘는 알파 베타를 곱한 거잖아. 그걸 더해야 되니까 이 모양이 나오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얼마냐? 얘는 5고 얘는 얼마니?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0이 되겠네. 자, 2번 본다.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저 모양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번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한번 보자. 자, 우리 이거 곱셈 공식 변형할 때 공부했었는데. 그치? 자, 곱셈 공식 변형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하고 선생님이 매우 강조했었잖아. 기억하지?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일단 먼저 세 개를 합한 모양의 제곱에서 뺐다고. 뭘 뺐냐면 이 알파 베타, 이 베타 감마, 이 감마 알파를 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2로 묶어보잖아? 2로 묶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될 거라고. 아, 이렇게 쓰고 나니까 자, 봐봐 앞에 이 모양들이 그대로 저기에 있네. 자, 써봅니다. 그럼 얘는 얼마였죠? 아까 이거? 3이었어. 그러니까 3의 제곱에서 빼기 2에 자, 이거는 얼마였니? 0이야 0? 0이네 0. 선생님이 이렇게 0이라고 적지 뭐. 자, 얼마예요 답은? 9가 된다 이거야. 9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한 문제를 하나 풀어봤다고. 자, 그 다음 94번을 볼 건데 어떻게 보면 이 94번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 자, 94번 보니까 3차 방정식이 x세제곱 빼기 자,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는 0이 있어. 자, 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자, 얘도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나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베타 더하기 감마에 감마 더하기 알파를 구하래. 아, 이거 본 모양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애매해. 어쨌든 우리는 3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으니까 그 모양을 다시 써보자. 자, 이제 금방 할 수 있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였냐면 빼기 a분의 b였으니까 얘는 1이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자,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였니? a분의 c. 그럼 a분의 c니까 5가 될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빼기 a분의 d니까 빼기 a분의 d 하면 2가 된다. 그래, 그럼 이렇게 모양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적었어. 그 다음 얘는 그럼 어떡하지? 여기서 본 모양이 바로 나오지 않아. 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잘 들어. 지금 이 모양은 우리가 이거에서 다 알아내야 돼. 첫 번째 이 식에서.
잘 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우변으로 옮기면 되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지? 1 빼기 감마.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1 빼기 감마. 그 다음 베타 더하기 감마는 알파가 오면 되잖아. 얘가 넘어오면 베타 더하기 감마는 빼기 알파로 올 거니까 1 빼기 알파가 되겠지. 아, 그럼 얘는 1 빼기 알파가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감마 더하기 알파는 베타가 넘어오면 되니까 1 빼기 베타가 되네. 1 빼기 베타가 되네. 선생님, 왜 얘를 이렇게 변형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봐봐. 선생님이 얘를 어차피 곱하기니까 자리가 바뀌어도 되잖아. 그럼 내가 얘를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에 1 빼기 감마라고 적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 왜? 아까 우리가 3차 방정식 할 때는 원래 이렇게 적었잖아.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였잖아. 아이, 그러면 x 자리에 다 뭘 집어넣은 거니? 1을 집어넣은 거지.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제가 얘를 x라고 한번 생각했을 때 식이 뭐였냐면, x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였잖아. 생각하기 어려워? 그럼 선생님이 자, 이거를 x라고 한번 바꿔볼게. 자, 이걸 한번 x라고 바꿔볼게. 이렇게 x. 그러면 아까 어떻게 적었어요? x제곱 빼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에, 맞지? 그 다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자,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에 마지막으로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적었잖아. 그런데 지금 x가 아니고 그 x 자리에 누가 들어갔니? 봤더니 1이 들어갔던 거야. 이 자리에 x 대신에 다 1이 들어갔던 거지. 1이 다 들어간 거야. 이렇게 1이 들어간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 x 자리에 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도 1이 되는 거고, x 세제곱은 1이니까 x제곱도 1이 되는 거고 x도 1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끝났네. 왜? 어차피 나는 알파 베타 감마의 합과 두근의 곱과 세근의 두근 곱끼리 합과 세근의 곱을 알잖아. 그대로 써볼게요. 선생님 봐라. 얘 아까 1이었잖아. 1 빼기, 얘들아 세근의 합 얼마였지? 1이네. 그지? 1. 어차피 x도 1이니까 1. 그 다음 두 개끼리 곱의 합은 얼마였지? 5였으니까 더하기 5에다가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이 2잖아. 2. 그러니까 빼기 2잖아. 빼기 2다.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 3인 걸 알 수 있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3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일단 근각에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했지만 이 모양을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모양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했다고. 앞에 있는 문제 봐봐. 앞에 있는 문제. 자,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어. 93번도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한 이 세 가지에다가 우리가 구하라고 했던 이 모양들을, 저 모양을 이용하게끔 변형했던 거잖아.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지금 이 식도 마찬가지지. 나는 얘를 뭔진 처음부터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잘 본 거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얘를 넘기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넘겼더니 우리가 결국 전개했을 때 저 세 개의 모양을 이용할 수 있게끔 모양이 나왔다는 거지. 저 모양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자. 자, 이제 세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3차 방정식 만드는 거 할 거야. 자, 세근이 알파, 자, 베타, 그 다음에 감마시기. 감마시기? 선생님 북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북한사 둘이는 잘해요. 전쟁 날 때 써먹을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면 물으러 오면 알려줄게. 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주어진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x 세제곱 앞에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건데, 그게 x세제곱 빼기에, 자, 어떻게 썼냐면,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에, 그 다음, x의 개수는 뭐였냐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였고, 마지막 상수항이 빼기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었다는 0, 이렇게 하면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다. 자, 얘들아, 모양이 중요해. 모양이 x제곱 앞에 개수가 빼기지만 여기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주어졌고, 모양 x 앞에 개수가 두근끼리의 곱의 합, 즉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주어졌고, 마지막 상수항에 빼기지만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들어간다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 95번 문제인데, 자, 95번 문제가 뭐냐면 세 근이 주어졌어. 그걸 빼기 2랑 그 다음에 1이랑 그 다음에 3을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래. 근데 x세제곱 앞에 개수가 1이야. 그럼 어떻게 썼냐면, 자, 모양이 중요했어. 자, 모양 때문에 선생님 먼저 적어볼게. x세제곱 빼기에, 자, x제곱 앞에 개수와 그 다음 x 앞에 개수와 마지막 상수항, 이 모양을 잘 기억하자. 자, 첫 번째 x제곱 앞에 모양이 뭐였냐면 세근의 합, 즉 빼기 2와 1과 3의 합이 들어갔고, x 앞에 개수는 누가 들어갔냐면 두근끼리의 곱의 합이야. 즉 얘는 빼기 2하고 1하고 곱한 거랑 1하고 3이랑 곱한 거랑 그 다음 3하고 빼기 2하고 곱한 거랑 합이 들어갔고, 마지막 상수항엔 빼기하고 세근의 곱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빼기 2랑 1이랑 3이랑 곱한 게 들어간다고. 얘만 정리해주면 돼. 얘만. 자, 봐봐. x세제곱에 계산하면 얼마니? 2? 그러면 2x제곱에, 자, 얘 계산하면 얼마죠? 빼기 2에다가 3에다가 빼기 6을 하면 얼마니? 빼기 5가 되죠. 그러면 얘는 빼기 5x에다가 마지막 계산해보면 더하기 6이잖아? 그럼 더하기 6. 자, 은 0이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뭐라고? 모양이 중요해. 모양. 모양 한 번만 더 볼까? 모양. 알파 베타 감마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곱 순서 모양이 중요하다. 자, 오늘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 모양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